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흔히 발트 3국이라 불리는 이 나라들은 최근 한 동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동물이 파놓은 굴 때문에 순찰하던 국경수비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오죽하면 국경수비대는 이 동물 때문에 순찰 지역을 변경하기까지 해야 했는데, 또 다른 마을에선 이 동물 때문에 국도가 막혀버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이 대피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동물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아닌 전혀 의외의 동물, 우리에게도 나름 익숙한 비버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사실은 발트 3국 중 비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에스토니아는 불과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비버가 단 한 마리도 없는 곳이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엔 이곳에 비버들이 살고 있었지만 19세기 말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1957년 이웃나라인 벨라루스에서 10마리의 비버를 데려와 복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생태계를 이론적으로 살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비버들은 1978년 약 250마리 정도가 되었고,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 유지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1994년 7,000마리, 2002년 14,000마리의 개체수를 넘겨버리면서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비버의 특성이자 상징과도 같은 댐 건설이었는데, 비버는 물의 흐름이 완만한 지점을 고른 후 직접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모은 나무와 진흙 등으로 튼튼한 댐을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버가 만든 댐은 강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이상적인 습지를 유지시키고 각종 양서류나 수달 같은 동물들의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간에게 있어 이러한 댐은 그저 골칫거리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엉성하게 지어진 댐은 경작지까지 휩쓸려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기본이었고, 강의 흐름을 막아버려 주변 지역을 지나치게 습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했는데, 농부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드는 족족 댐을 부숴버렸지만, 끈질긴 비버들이 다음날이면 또 다른 댐을 만드는 바람에 이것 또한 무의미했습니다. 새로운 댐을 짓기 위해 또다시 멀쩡한 나무를 베어가는 것은 덤. 일반적으로 비버는 추운 겨울 강이 얼어붙은 기간 동안 나무 껍질 등으로 연명하며 겨울을 보내고, 눈이 녹기 시작하는 3월쯤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겨울에도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버의 만행은 1년 365일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해 에스토니아뿐 아니라 리투아니아와 벨로루시의 국경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비버가 만든 댐 때문에 한겨울에도 홍수 피해를 겪어야 했는데요. 비버들의 댐으로 시골 마을로 흐르는 강이 완전히 차단된 적도 있었고, 이로 인해 강물이 범람해 국도가 물에 잠겨 마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비버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자 에스토니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호주처럼 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 국민들에게 비버 사냥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도 비버 사냥은 허용되었었지만 9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로 제한적이었고, 비버들이 새끼를 낳는 4월에서 5월경은 포획이 금지였는데요. 피해가 너무 심각해지자 그냥 사냥 기간을 5월까지로 늘려버렸습니다. 우픈 건 이마저도 딱히 성과는 없었는데, 고기는 맛이 없고 가죽은 무겁고 질겨 수요가 거의 없는 편, 요즘 시대에 비버를 잡아봐야 쓸만한 것을 전혀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비버 잡을 시간에 돈이 되는 사슴을 사냥하는 것이 지나가는 개가 봐도 이득이었는데요. 결국 에스토니아의 비버 사례는 생태계의 성공적인 복원 사례로 주목받음과 동시에 농민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는 양면성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 또한 수년 전부터 400년 전 사라진 비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예로 들며 비버 복원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